그래서 현재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집값을 잡는 데 있어 시장과 타협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우리는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는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을 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부동산을 잡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선 정부가 현재 주택시장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부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는 입장을 내놓았어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투기 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 아래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네요. 그 근거로 현 정부에서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전 정부의 규제 완화와 부양책의 영향이 남아있는데도 1.46%밖에 상승하지 않았다고 했고 전세 가격은 오히려 3.01% 하락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8.2 대책과 9.13 대책을 통해서 서울의 주택 매매 가격이 2018년 11월 2주부터 32주 연속 하락한 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어요. 또한 지역별 주택시장에 대한 코멘트도 덧붙였는데요. 서울 주택시장은 정부 출범 이후 가격 상승이 뚜렷하게 둔화되었으며 지난 8.2 대책, 9.13 대책 직전에 시장 과열기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한 KB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표본 조사이기 때문에 저가 노후주택의 멸실이나 신축주택의 추가 등으로 인해 통계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집값 상승세는 9억 초과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서민들이 거주하는 중저가 주택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입장을 내놓았어요. 이어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이전에 했던 얘기 그대로 넣어놨어요. 이 부분은 지금 여기 뜨는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전세시장과 관련하여 서울의 전세 가격은 학군 수요와 정비사업 이주 수요로 상승한 바가 있으나 예년 대비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수도권 30만원 공급 중에 일부가 임대로 공급되고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연 5% 상승 제한으로 전세 가격의 급등은 제한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국토교통부가 시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몇 가지 아전인수식 해석만 빼면 인용한 자료들은 사실이 맞아요. 그러니까 해석은 빼고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로만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서울 부동산의 전체 상승률 둔화되고 있는 거 맞습니다. 현재 상승세는 9억 초과의 고가주택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시장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전체 상승률 왜 둔화되었겠습니까? 1급지 그리고 2급지 중 일부만 가격이 오르고 3급지부터는 거의 가격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상승률이 둔화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아시다시피 서울의 아파트가 160만호 정도 있으면 우리가 소위 1급지라고 얘기하는 강남의 10만 채, 서초의 6만 채 정도가 있고 마용성이라 불리는 지역과 송파의 전체 아파트를 다 합쳐도 20만호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급지, 2급지는 매우 한정적이고 3급지 이하의 주택이 대부분인데 당연히 전체 통계로 봤을 때 집값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전세시장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전세가는 보통 투자의 척도입니다. 아파트의 가치를 사용가치와 투자가치로 나누어 봤을 때 온전히 사용가치만 측정한 게 바로 전세가예요. 전세가 오르고 있다는 건 바꿔 얘기하면 실수요자들이 오른 전세 가격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고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오른 부동산 시세의 하방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매매 시장만 과열이던 2017년, 2018년에 이어 이제는 전세 가격까지 오르면서 어느 정도 시장의 건전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얘기하는 학군 수요와 정비 이주 수요를 제외하고도 전월세 갱신제 추진, 임대사업자 대거 등록으로 인한 전세 물량 잠김도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집값을 잡는 데 있어 시장과 타협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우리는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값을 잡기 위한 세부 실행 내용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부가 보내는 첫 번째 메시지는 부동산 사지 마입니다. 정부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사지 못하도록 투기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하고 돈을 빌릴 수 없도록 LTV와 DTA를 줄이고 청약 1순위 자격을 강화하고 1주택자에 대한 분양 청약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주택구매 수요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높은 보유세를 물도록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3.2%까지 인상하고 과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법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도 40%로 막아버렸고요. 여기에
공개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서 이상 주택 거래에 대해서 자금 출처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집값이 오를 거란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집을 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왜 사람들이 부동산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연히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있기 때문이죠. 시중에 돈이 풀리는데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으로만 돈이 못 가게 막겠다고 통제하는 그런 발상 자체가 매우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란 거는 통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옛날에 미국에서 금주령이 내려졌을 때 밀주가 유행한 것도 똑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LTV와 DTI를 줄이자 영끌이라고 해서 신용대출까지 전부 끌어다가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고요. 법인을 만들고 대출을 내서 투자하는 방법도 성행했죠. 그리고 이제는 비조정지역 분양권까지 불이 옮겨 붙어서 말도 안 되는 지역에서 분양 완판이 나오고 거기에 피까지 붙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정부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부동산에 대한 메시지는 바로 팔지 마입니다. 집을 팔지 못하도록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시켜서 매물을 4년, 8년 묶어버렸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임대사업자 혜택을 확 축소시켜버렸죠. 이런 정책들이 왜 문제냐면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려면 시장에 매물이 쌓여야 되는데 단 몇 건의 거래로 부동산이 신고가를 찍어버리니까 시장에 매물 자체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요새 부동산 한번 가보세요. 매도 물건 자체가 호가가 하늘 끝에 가 있거나 아니면 뭐 1층이나 서양, 동양 이런 못난이 물건 뿐입니다. 소위 로얄층, 로얄동 물건이 나오지 않아요. 이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살 사람이 없다, 현재 집값이 거품이다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래저래 생기는데요. 아니 부동산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으니까 거래량이 안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유통 물량이 적으니까 가격의 왜곡이 쉽게 이루어지는 거고, 제가 이런 상황은 심리로 가는 장이라고 표현을 한 바가 있죠. 다음으로 정부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부동산에 대한 세 번째 메시지는 짓지 마입니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보다는 경기도 쪽으로 주택 공급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 사업을 통해서 약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흥행을 위해서 그 반대급부로 서울 내 재건축은 점점 진행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당장 재건축을 진행하려고 해도 안전진단을 통과 못하는 단지가 부지 기수고요. 이미 시행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서울 내 공급을 제한하는 요인입니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서울에 재건축을 했을 때 이익 자체를 최소화하는 방향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재개발에도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하냐 마냐 가지고 되게 시끄러웠죠.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은 땅이 제한되어 있는 서울이란 동네에서 재건축을 통해서 집이 공급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재건축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현재 정부의 부동산 인식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숫자 노름입니다. 정부 당국자들이 나와서 아파트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한 바가 있는데요. 당연히 수치상으로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잖아요. 수도권의 아파트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당장 서울에서 40분, 50분만 나가면 평당 1000만 원도 안 되는 단지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니즈입니다. 사람들은 실거주의 만족도도 챙기면서 시세의 방어도 되는 그런 부동산을 원합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 서울 혹은 경기도 상급지로 이동하기를 원하는 건데, 단순히 숫자 노름으로 주택 공급률이 몇 프로니까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 이런 건 심각한 비약입니다. 현재 시장에 대해 정확히 얘기해야죠. 현재 시장은 숫자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급을 통해서 서울에 아파트를 지어야겠죠. 하지만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정부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부동산 메시지는 바로 짓지마입니다. 정부 발표 자료에 보듯이 서울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고 앞으로 3기 신도시를 분양가 상한제로 저렴한 가격에 지어줄 거니까 얌전히 짓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3기 신도시를 그냥 지어준다고 하면은 또 2기 신도시에 사람들이 속았었으니까 흥행이 안 될까 싶어서 과거 2기 신도시처럼 교통수단도 없고 직장도 없는 출퇴근 지옥 베드타운 신도시를 달랑 지어놓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교통도 좋고 직장도 있는 자족 성격의 신도시를 지어줄 거니까 기존 시장에 참가하지 말고 불만을 갖지 말고 좀 기다려 보라는 겁니다. 3기 신도시에 대해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듯이 경기도에 생기는 각종 테크노밸리들 자리 다 못 채울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가 양적으로 발전을 하지 않는데 그 산업단지들은 기존의 산업단지들끼리 나눠먹기만 심화될 뿐이지 새로운 기업이 추가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럼 그 땅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오피스텔 올리는 거예요. 지금 이기 신도시에도 그런 식으로 자족용지가 오피스텔으로 개발된 곳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의 의도를 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유주택자들은 유주택자대로 세금 많이 내서 억울하고, 무주택자는 무주택자대로 정부의 의도인 사지마, 팔지마, 짓지마, 짓지마, 이 네 가지 위에서 놀아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정신을 좀 차리시고 시장을 좀 지켜보고 움직이시라고요. 예?